네, 안녕하십니까. 버추얼랩 김영광입니다. 네, 시간이 되어서 저희 그 세미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미나 주제는 그 한국 국문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혹시나 또 익숙치 않으신 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저희 이제 그 회사에서 이번에 이제 연력학 계산을 이제 그 하이스루풋 캐큘레이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개선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오픈 릴리즈는 아마 다음 주 초 정도에 오픈 릴리즈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릴리즈 전에 이와 관련된 어떤 활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뉴얼적인 방법론 이것들을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웨비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먼저 그, 이 결국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측면은 결국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이제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이기도 해서 간단히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이어서 이제 하이스루프 캐큘레이션을 이제 칼파드 계산에서 어떻게 저희가 툴을 만들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시뮬레이션은 크게는 결국 가버닝 이퀘이션이 이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보통 지칭을 하고, 인공지능은 가버닝 이퀘이션을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블랙박스인 모델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도출하거나 혹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어떤 과정을 크게 이제 인공지능과 시뮬레이션의 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휴먼 인터페이스까지 이미 진행을 했죠. 옛날에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해 정도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를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휴먼 인터페이스까지 이미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로서 계속 이제 각 분야별로 활용이 되는 줄 압니다. 일단 크게 소재 데이터, 특히 공학 데이터는 이제 인공지능 이제 수치 데이터 측면에서는 크게 네 단계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생산을 잘 해야 되겠고, 그 데이터 이제 피처링을 어떻게 잘 하고 분석하느냐, 그리고 그 피처에 맞춰서 얼마나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을 만드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예측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종류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하는 그런 CNN 기법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자연어 처리죠. 그리고 GPT 단계가 있고 또 이제 산업별로도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그 머신러닝 혹은 이제 딥러닝들이 이제 이용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특히나 이제 결국 소재 분야는 이제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소재 쪽 파트의 영역일 텐데 이제 데이터 많은 어떤 커스텀 데이터 측면에서는 이제 지금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제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조 분야에서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런 어떤 인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주어진 어떤 미션들이 이제 해결해야 되는 좀 숙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 이런 어떤 공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센싱 작업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ERP 시스템으로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제 최적화하는 식으로 해서 공정 조건을 최적화를 잡는다든지 어떤 비용 로스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실제 이제 펀더멘탈한 어떤 소재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시도가 있고 오늘 소개할 이제 하이스루프 캐큘레이션, 그러니까 용량 생산이죠, 데이터를. 이제 그런 파트에서도 하나의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커스텀 영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고 처리부터 해서 사실 스타벅스가 어느 지점에 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너무나 이제 잘 돼 있어서 잘 또 자사의 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고객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도 이미 너무나도 우리의 데이터들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크게 세 가지 미션 분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크게 큰 범주에 나누면요. 하나는 이제 인포메틱스적인 분야고요. 또 다른 분야는 이제 최적화. 최적화라고 하면 아까 같은 어떤 공정 제조에서의 그런 어떤 신호 처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센싱에서 잡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최적화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 분석. 예를 들어서 소재, 특히나 이제 셈이나 템이나 EDS나 각종 어떤 이미지를 분석을 했을 때, 혹은 품질 분석 같은 것들, 소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비파괴 검사라고 하죠. 문제가 생기거나 크랙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사진들을 여러 가장을 이미지를 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이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하이스로프 캐큘레이션, 그 상태도 계산 혹은 미세 정보를 우리가 계산함으로써 하는 파트는 이제 머티리얼즈 인포메틱스 분야라고 크게 통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그 칼파드 계산과 관련된 그 인포메틱스 분야에서의 좀 논문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왜 될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2010 아마 9년, 18년, 19년에 퍼블리케이션 된 건데, 그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 그 이제 크립 데이터를 가지고, 그 내열압금의 크립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칼파드 캐큘레이션을 같이 적용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재료 분야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그냥 단순화해서 이제 뭐 머신러닝을 활용한 것, 뭐 공정 데이터 찔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 처리 조건이나 뭐 압력 조건이나 이런 거 플러스 뭐 조성 데이터 가지고 소위면서 강도가 얼마 나오냐, 뭐 뭐더라, 텐사일 스트렝스 인장 강도, 뭐 항복 강도가 얼마 나오냐, 뭐 피로 파괴가 얼마 나오냐, 그래서 뭐 여기 보인 것처럼 크리프가 얼마나 나오냐, 뭐 이렇게 단순하게 예측을 했다면, 여기서 조금 더 어드밴스해서 단순히 그냥 그 원소 조건에 따라서 그냥 예측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돼버리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이게 왜 예측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또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설령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결국 인터폴레이션이지 엑스트라폴레이션, 다시 말해서 이 그 주어진 내가 실험한 어떤 안에서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닌 그 밖의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플레이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피지컬 미닝을 알 수 없다는 점과, 그다음에 엑스트라폴레이션 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어떤 계산이 가능한 계산 영역에서의 메타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면, 그 메타데이터가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지금 컨셉을 비롯돼서 이런 어프로치들이 이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데이터들이 논문 보면 한 2,000개인가 정도의 이제 데이터가 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상조직들, 여러 가지 상조직들이 있는데, 이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이런 상조직들에 대한 정보를 소위 말해서 연력학 계산으로 이제 다 캐큘레이션 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력학 계산으로 했을 때 쭉 어떤 게 콜릴레이션이 크리프 특성이 있어서 콜릴레이션이 제일 좋은지,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일단 공정 조건, 열 처리 조건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다음에 뭐 이런 뭐 MBC 상에서의 뭐 알루미늄, 뭐 NIAL 상에서의 알루미늄 분율,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콜릴레이션이 어 있다.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릴레이션 있는 것과 콜릴레이션이 없는 것들을 갖다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 모델까지 개발한다 했을 때, 콜리레이션 있는 거 가지고 그 머신러닝을 돌려야, 모델을 만들어야, 예측 모델 만들어야 이제 정확도가 향상된다 라는 것까지 이런 이 논문에서 이제 설명한 거고요. 이거 바탕으로 이제 결국에는 칼파드 데이터를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 연력학 계산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구나, 미세 조직에 대한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나름 이제 보여준 이제 논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도 뭐 비슷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엔트로피 알로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칼파드 데이터를 그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제 고엔트로피 알로이 합금을 이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약간 분류기처럼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실제 그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 이제 그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쓴 거고요. 클러스터링 메소드를 썼을 때 뭐 단상 영역과 단상 영역이 아닌 영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나름 패턴이 나오고 실제 그걸 조직 분석했을 때도 이와 유사하게 이제 나온다라는 그런 개념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오픈 어세스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뭐 키워드 찾아서 검색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칼파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뭐더라 소위 말해서 메털러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리뷰 페이퍼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이건 아마 작년인가 아마 퍼블리케이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솔리디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모델링, 그러니까 얼로이가 결국 솔버스 템퍼레처랑 이제 리퀴더스 템퍼레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솔리디피케이션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연력학 계산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연력학 계산하지 않고도 그 모델을 가지고 솔리디피케이션 환경을 이제 예측한다. 뭐 이런 어떤 논문도 지금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뭐 알고리즘을 그래픽한 뉴럴 네트워크를 썼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나름 솔리더스 템퍼레처, 리퀴더스 템퍼레처에 대한 정확도가 괜찮게 나온다. 아, 이렇게 어떤 그 알로이에 관련 없이 괜찮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 저희 예전에 이제 분석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철강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말텐사이트 우리가 어떤 고주파열 처리나 어떤 퀸치나 어떤 그 뭐냐 강도를 우리가 표면에서 높여거나 할 때 보통 우리가 말텐사이트 변태를 유도를 시키는데 그때 이제 T 결국 S죠. 그러니까 말텐사이트 스타트 그 MS 템퍼레처죠. 그러니까 말텐사이트 스타트 템퍼레처가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사실 말티사이트 그 스타트 템퍼레처에 대한 모델링은 워낙 많은 곳에서 그동안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지금도 논문들이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식들이 있는데 사실 이 여러 가지 경험식들은 결국에는 한정된 어떤 얼로이 시스템에서의 그 이제 결국에는 인터폴레이션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뭐더라 칼파드 계산을 통해 가지고요. 임의의 그 합금 원소 그러니까 이제 FE 그 스틸 원소에 대해서 임의로 이제 FCC와 BCC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쉐어 모듈러스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이 세 가지 이제 메타 ABC는 이제 계산 데이터고요. 이 그 원소들이 가질 수 있는 FCC에 대한 프리 에너지, BCC에 대한 프리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그 쉐어 모듈러스에 대한 값, 이거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분석을 이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서 분석을 했는데 이제 분석해서 이제 스캐터링 플롯과 그다음에 피어스 코릴레이션을 해보니까 신기하게도 사실 원소들과 그 말테사이트 스타트 포인트에 대한 스타트 템퍼레처에 대한 어떤 코릴레이션은 뭐 별 없습니다. 뭐 크게 그나마 있는 게 약간 그 카본 쪽이 그 피어스 코릴레이션은 이제 선형성을 나타내 주는데 정량적으로는 좀 선형성이 안 좋게 나오는데 약간 그래프적으로는 선형성이 나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는 그러니까 약간 되게 튀는 포인트들도 섞여 있어서 살짝 이제 애매하고요. 그다음에 망간도 약간 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좀 애매한데 이걸 이제 FCC 프리 에너지랑 BCC 프리 에너지에 대한 걸로 바꾸니까 거의 선형적으로 굉장히 높은 또 코릴레이션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좀 약간 설명을 좀 더 첨언을 한다면 여기 보면은 지금 포인트적으로 볼 때 망간이나 뭐 카본이나 혹은 약간 니켈도 약간 성형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이유들은 결국에는 얘네들이 좀 그 FCC를 스테빌라이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FCC 스테빌라이저의 어떤 역할이 그 말텐 사이트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템퍼레처라고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예, 이론적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성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 각 그 페이지당 오스티나이트나 페라이트에 대한 그 깁스 프리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 실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걸 계산상으로는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계산으로 데이터화해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한 어떤 코릴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럼 역으로 말하면은 사실 어떤 패턴이 없는 원소들의 분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력학 그 데이터들이 혹은 그 연력학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세 조직 정보들을 계산을 했을 때, 그런 게 데이터가 오히려 그런 어떤 실제 파이널한 타겟 값과 어떤 릴레이션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소와 공정 조건 가지고 소재 분석하기가 단점이,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의 피지컬 미닝을 알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결국엔 그걸 연장선에서 엑스트라폴레이션 할 수가 없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해서 이거를 활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지컬 미닝을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2차적으로는 엑스트라폴레이션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를 단순히 실험 데이터뿐만 아니라 계산 데이터를 같이 활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너지를 같이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하이스루프 칼큘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제 하나하나 좀 그 제가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그 저희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 그 뭐냐 버트리 스케일 처음 접속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워크 페이지로 들어가고, 워크 페이지에서 뉴 워크라고 이제 들어가시면 처음에 이제 초기 세팅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화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초기 세팅이 이런 화면으로 이제 세팅이 돼 있어 이렇게 나오고요. 잠깐 지우고, 저희 칼파드 계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페이지 다이어그램 칼파드라고 돼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지금은 이제 이 두 개가 실제 그 사용자분들은 아직 보이지가 않으실 겁니다. 예, 보이지가 않으실 것이고요. 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만 보이실 텐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두 가지 기능까지 추가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미세 조직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를 보여주는 기능이고요. 얘는 페이스 다이어그램 자체를 이제 여러 개를 생산해주는 그런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구성은 되게 심플합니다. 먼저 원소 정보를 클릭하고요. 거기서 사실 이제 한계가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정리된 데이터, 연력학 데이터베이스, 그 원소 안에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 그 이제 원소에 를 넣었을 때 이제 존재하면 그걸로 이제 계산을 데이터베이스 지정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지정이 되면 이제 조건을 이제 그 페이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런 기능을 했는지 이제 좀 바로 보여드리면 설명할게요. 그리고 조건을 잡아서 클릭하시면은 사실 끝납니다. 예. 원래는 이런 기능은 일반 그 뭐냐 서머칼크나 뭐 아니면은 그 흡진다시나 팩세이지나 뭐 이런 기능에서 사실 하이스프 기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그 유저가 직접 파이썬 코드를 해서
그 파이썬으로 자기가 이제 환경 설정을 다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이제 실험하시는 분들이 그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몇십 개에서 몇백 개 정도 얻는데 그걸 일일이 다 그 뭐냐 물론 뭐 혹여나 여기서 계신 어떤 분들이 조금 이제 중간 그 이상이시거나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 이제 학생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만 어쨌든 되게 그거를 이제 진행하기까지가 좀 되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뭐 계산하거나 오류 생기면은 또 뻥 나서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계산하거나 이제 할 때 계산해서 미니마이제이션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바로 넥스트로 넘어가서 일단은 쭉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어, 계산을 해주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분들이 딱 필요한 기능만 해놔가지고 바로바로 쉽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먼저는 이제 원소를, 해당 원소 정보를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Fe, C, 그다음에 Si, 그다음에 망간, 그다음에 니켈, 크롬, 니켈 크롬. 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뜹니다. 뜨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스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셀렉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올 셀렉션 이렇게 누르면 올 셀렉션 페이지가 되고 혹은 특정 셀렉션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그 FCC에 대한 프리 에너지만 구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FCC 하나만 입력을 하고 원소 정보 입력해서 클릭을 하면 해당 그 온도 에 그 이 시스템의 그냥 전체 FCC의 프리 에너지가 그냥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같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말트 사이트 할 때는 여기서 그냥 FCC하고 템퍼레처는 여기 저희가 셀시어스 템퍼레처거든요. 그래서 25도 넣고 그냥 원소들만 쫙 그 이제 MS 템퍼레처 있는 원소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FCC에 대한 그런 프리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해낸 거고요. 이것도 똑같이 그 BCC만 클릭하면 페라이트에 대한 그 프리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죠. 지금은 저희가 그냥 올 라운드로 이제 스틸에 대한 어떤 정보가 나올지를 몰라서 클릭을 하고요. 참고로 스틸 같은 경우는 그라파이트하고 다이아몬드는 빼줍니다. 원래 이제 그 FEC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페라이트 그 세멘타이트죠. FEC가 메타스테이블한 페이지고 오히려 그라파이트가 사실 스테이블한 페이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메타스테이블한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라파이트하고 다이아몬드는 빼주고 스틸은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셋 컨디션에서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사실 여기서 일일이 그냥 사람이 입력을 해도 됩니다. 뭐 300도, 섭씨 300도, 뭐 0.00024, 그냥 프랙션 값이고요. 뭐 0.01, 뭐 0.01, 뭐 0.02, 뭐 0.03, 뭐 이런 식으로 뭐 3%, 2%, 1%, 뭐 이렇게 0.04% 이렇게 될 수 있는. 네, 이렇게 일일이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할 때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뭐 인서트가 있고 뭐 그 뭐냐 지우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실질적으로 이 엑셀 시트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거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입력을 한 다음에 쭉 그 입력한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엑셀 화면을 아마 여러분도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제 엑셀 화면을 보여서 제 엑셀 화면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전체 들어간 다음에 템퍼레처로 해서 전체 들어갈 때는 그 숫자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그 행까지도 여기까지 이제 전체를 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카피해서 페이스트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가 바로 됩니다. 네. 그래서 바로 되게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참고로 이 피처의 네임은 그대로 양식을 지켜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잡 네임을 갖다가 블라블라블라 하고 스타트 잡 누르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바로 계산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총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 제한을 한 1000개 정도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뭐더라? 데이터를 사실 뭐 10,000개든 10만 개든 해도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과금의 비이상적 과금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과금 손실을 이제 사용자분이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웹상에서 이제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그 웹의 그 사용자 PC에 따른 이제 메모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일단 한번 클릭은 데이터가 이제 1000개. 그리고 웬만하면 1000개면은 사실 뭐 거의 언로이 측면에서의 데이터에서 뭐 적은 수는 아니어서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원소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계산됐을 때는 템퍼처는 이제 켈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대기압부터 해서 쭉 위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미세 조직적 그 정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분율도 나오고 그다음에 상 안에서의 원소들의 분율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조건에서는 오스테나이트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리면 이런 식으로 페라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세멘타이트, 그럼 펄라이트 조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이제 세멘타이트밖에는 없네요. 좀 더 이제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다른 카바이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아까처럼 마lte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FCC 뭐 프리에너지를 쓰고 싶다 시스템에 그러면은 어차피 FCC 하나만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GS 값 여기 지금 깁스 프리에너지 값요 값을 저는 이제 따와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분율에 대한 거나 원소들 간의 이제 분율 데이터가 를 우리가 어떤 특정 온도에서 어떤 열 처리를 하거나 했을 때 특정 온도에서의 이런 미세조직 정보를 이제 얻을 수 있다. 특정 이런 온도에서 그 해당 조성에 따라서 얻을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사실 아직 제가 논문을 쓰지 못해가지고 곧 그 올해 이제 과제 때문에 논문 하나 짧게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케글에서 하나 이제 그 스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제 그 오픈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했는데 그것도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원소 정보만 가지고 프리딕션 모델을 만든 거예요. 스트렝스에 대한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이제 그 뭐냐 에이징 열 처리에 대한 이제 그 스트렝스 값이 있어서 이 스트렝스 값, 그 해당 열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미세 조직 정보를 뽑아냈습니다. 미세 조직 정보를 뽑아내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좀 신기하게도 어떤 카바이드의 특정 원소에서 스트렝스랑 굉장히 높은 코릴레이션을 이제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을 추가로 해서 그냥 이 데이터가 단순히 이 스틸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아무 어떤 트렌드 없이 그냥 뭐 딥러닝을 열심히 하면 프리딕션 모델을 만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여기서 실험에서 갖고 있는 그 원소들과 열처리 조건과 거기에 따른 스트렝스 이 물성값과 여기 사이에 이 계산으로 인한 메타데이터로 인해서 오히려 이 안에서의 피지컬 미닝이 있고 이 안에서의 결국에는 더 미세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 스트렝스가 더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흥미롭게 좀 찾은 어떤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밝히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혹시나 그냥 사실 뭐 그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뭐 정말 될까? 해서 뭐 여기에는 뭐 어떤 패턴은 없나? 해서 패턴 분석하려고 했다가 흥미롭게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거 그냥 대강 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자, 오히려 내가 일일이 이제 원소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범위를 갖다가 내가 임의로 지정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사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 컴퓨테이션을 자체로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벌을 뭐 이런 식으로 인터벌 줘서 뭐 여기서 make input을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엑셀 시트를 쫙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온도 범위와 그 조성 범위를 해가지고 쭉 엑셀 시트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이렉트로 입력하는 거 카피 앤 페이스트로 할 수 있게끔 혹은 오토 컴필레이션 만들게끔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심플하게 정리드리면 원소 넣으시고 데이터베이스 지정하고 페이지 셀렉한 다음에 조건 입력해서 클릭 한번 누르시면 바로 대량의 미세 조직 관련 연력학 계산에 기반한 미세 조직 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어떤 상분율이라든지 그 상 안에서의 원소들의 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이어서 페이지 다이어그램의 하이스루프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면 발표가 마치고 나서요. 제가 한두 개 정도 시간 관계상 이제 질문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더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 뭐냐 저희 그 서포트 이메일로 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또 성실성의껏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이스루퍼 페이지 다이어그램 보시면 똑같습니다. 구성은 역시 엘리먼트 지정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 페이지 셀렉트 한 다음에 그 페이지 다이어그램 자체의 그 온도 범위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상분율을 볼 거다. 그 조건을 입력하고요. 이제 똑같이 원소 정보 입력하면은 다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입력했던 거를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예, 그다음에 입력을 하고요. 셀렉션 페이지는 네, 다이아몬드하고 그라파이트는 스틱이니까 제외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그 온도는 뭐 600도에서 시작을 하고 파이널은 1800도고 그다음에 여기서 앞에 이니셜 값은 이 템퍼리처는 이 계산을 할 때 저희가 그 그래서 600도에서 1800도의 상태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제 얘가 어떤 하나의 이니셜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퍼 바운드와 이제 로우 바운드를 가지고 얘가 스캐닝을 쫙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름 이제 글로벌 미니마이제이션 스캐닝을 해서 이제 상태도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니셜 포인트인데 이니셜 포인트가 이제 몇 도냐에 따라서 살짝 결과가 그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이 약간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로컬 미니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팁을 드리면 바로 하이스프로 쓰시다기보다는 먼저 멀티 컴포넌트 페이스 다이어그램하고 사실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페이스 다이어그램 잘 나오는 어떤 이니셜 포인트 하나 찾으시면 그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한 20개 정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지금 붙여 넣으면 한 20개 정도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이걸 가지고 네 대략 시제 한번 돌려볼게요. 해당 그 같은 경우는 기능이 이제 좀 여러 기능이 있고 결국에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뽑아주는 거라서 어, 해당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뭐지? 한 200개 정도 로 이제 산출되게끔 해놨습니다. 한번 클릭을 할 때마다. 물론 뭐 더 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제한된 어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여를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용자분들이 편하게 쓰시기에는 한 200개 정도 그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했고요. 더 뭐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시범 서비스 차원에서 한 200개 아까 같은 기능은 한 1000개 정도 해놓고 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기관마다 혹은 개인마다 좀 대응을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결과들이 쭉 나왔는데요. 잠깐 결과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제 사실 이제 그 원소 분율마다의 파일 네임이 지정이 되고요. 실제 페이지들 어떤 페이지들이 출연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쓰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엔트로피 합금에서 단상 영역일 거냐, 이상 영역일 거냐, 어, 이런 것들을 바로 여기서 파일 네임으로 추출한 다음에 이걸 레이블링해서 이걸 데이터로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바로 산출되게끔 해드린 거고, 원래는 일반적인 서멀카크나 다른 팩스에이지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것도 사용자 유저가 파싱이 되도록 다 코드화를 다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자동화하게끔 한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서 또 어떤 분들이 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으니 저희가 그거를 내부에서 협의해서 또 기능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서버 템퍼레처 켈빈과 리퀴드 템퍼레처 켈빈까지 바로 나오게끔 해서 바로 우리가 주조나 이런 어떤 열 처리, 솔리피케이션 공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각 데이터를 이제 클릭을 하면 네, 바로바로 상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원소에 따라서 상태도가 상분율이 지금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궁금한 어떤 원소 정보들의 이런 출현상의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기능화가 구축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대략 이렇게 집어넣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미니 인터벌로 해서 인터벌을 그냥 넣을 수도 있어요. 예, 경우의 수가 많네요. 예를 들어서 예, 이런 식으로 인터벌 지정해가지고 바로 오토 컨피규레이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플랫폼화가 돼 있어서 이제 다음 초부터 이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혹여나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뭐 이용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서포트 이메일을 통해서 응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